어제 그제였죠.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유유히 서울 상공을 휘젓고 돌아갔습니다. 북한 무인기 항공 영공을 침범한 게 지난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인데 갑작스럽게 북한이 무인기를 띄웠다 어떤 이유일지 또 우리 군의 대응은 어땠을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허술한가 좀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네, 한마디로 허둥지둥 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참 이 드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다 하십시오. 예. 제가 2000년 초반부터 드론 사단 만들자는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뭐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한테 공약으로 넣으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예. 공약으로 안 넣으시더라고요. 네네. 너무 시대에 앞서간다고. 제가 국군방송 진행하면서도 신인균 대표하고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예. 그래서 2018년에 드론보 사단이 전투단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네. 이게 과연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투단으로 제대로 발전이 되어 왔느냐 하는 거예요. 예. 제대로 발전이 안 되어 온 겁니다. 네네. 제가 듣기로는 드론 전투단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공격용, 공격할 때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우리가 이번에 화력 시범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드론이 등장하고 네. 하잖아요. 이걸 방어 위주로 연습 같은 것은 별로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타격용으로. 어떻게 예.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공격만 합니까? 그렇죠. 방어와 공격이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론보 전투단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과연 실제로 이 전투 현장에서 활용할 만큼 그런 정도로까지 이 기능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 있느냐. 네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근데요, 또 제 윤석열 생각은- 대통령은 예. 뭐 이게 드론 부대가 창설된 것도 모르고 창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돼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드론법 전투단이 있는지도 몰라서 네.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시고 예. 또 이제 야당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지 알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셨는지도 윤관영 의원이겠죠? 예. 모르겠어요. 아마 찾아보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에 불과하지 네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그럼 별로 관심이 있었느냐. 우리나라에 처음 드론이 확인이 됐던 게 그러니까 이미 오래 전 얘기예요. 네. 2017년 그 이전에 2014년인가 그때도 처음 발견되고 그랬어요. 김포 예. 파주에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 1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론은 드론으로 잡아야 된다. 드론 잡으려고 전투기가 뜨고 이거는 정말 예. 한마디로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다. 예. 그리고 뭐 비호복합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나라가 드론 잡는 무기로 해외 수출까지 하면서 이거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대처도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심지어 뭐 세대 갖고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그래서 해프닝도. 뭐 드론은 앞으로 뭐 이번에 이제 뭐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네. 전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무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북한이 주로 영종도 주변으로 계속 띄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제 그 수송 자체가 좀 마비 상태에 오도록 인천국제공항이 마비 상태 또는 이제 그 케이오스 혼란 상태에 계속 빠지도록 그렇게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엔 테스트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예.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드론 물론 뭐 5년 전에도 상당히 좀 조악한 수준이 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첨단 드론이 오고 이런 것도 또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외에서 도입을 못 하는 거죠. 예, 예, 예. 뭐 다른 나라에 좋은 드론이 있어도 이거를 네.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한 기자재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게 네. 용이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예. 중국이 은근슬쩍 도와주면 네. 제가 보건대는 드론 성능을 개선하는 것, 전투 드론 만드는 것, 수면 특히 뭐 문제다. 자폭 드론 만드는 거 예. 이런 것은 뭐 거의 뭐 제가 보건대는 1, 2년 만에도 가능한 일인 것 예.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윤 대통령 북한 무인기 보고를 받고 우리도 북한 영토에 드론을 올려 보내라 뭐 이렇게 지시했다는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최 교수님, 이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 무인기를 그럼 북한에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컨대 자 좋습니다. 북한이 침략을 해오면 우리가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대응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무인기 보내니까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그러면서 했던 말이 확전도 각오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전을 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원점 타격해서 더 이상 공격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든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겨도 상처 있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도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국민적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론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드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미리 막지 못하고 또 들어오자마자 그걸 격추시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 드론이 드론을 공격해서 예컨대 더 이상 우리의 영토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이건 못했던 것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저기서 무인기 띄웠으니까 우리도 무인기 띄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봐서 우리 무인기가 그럼 5대가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럼 북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북한에게 큰 위협은요.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무인기가 완전히 격추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 그걸 뭐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거기서 뭘 찍으려고 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다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더 저는 북한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지금 이 상황이 되면요. 야, 한번 던져봤더니 5개 더 보내봤더니 찾지도 못하네? 다 돌아오네? 그러네? 그러면 또 보낼 거 아니에요. 저게 만약 폭탄이나 아니면 무기가 저기 실려 있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소형 폭탄이나 저기 장착을 해가지고 건물 같은데 부딪히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대응 방안부터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띄웠으니까 우리도 띄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라며 전 정부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드론 부대 창설 얘기도 했었죠. 이미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부대는 이미 창설해도 이종훈 평론가 그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든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사실관계 확인 제대로 맞지 않으면요, 그 말씀 전체가 다 의심을 받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관계 확인해 보고 아니면 미리 밑에 있는 보좌관들한테 보고 받고 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고 이미 만들어 있는 부대를 또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가 제대로 현재 상황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자, 전 정부가 어떻게 했든 좋습니다.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7개월 됐습니다. 본인이 정권을 잡으신 지. 그런데 지금도 전 정권 탓하면 안 돼요.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안보는 보수가 더 잘한다면서요.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으면 그 전 정부가 다르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문제 발생하니까 뭐 사실관계도 틀린 말씀도 하시고 전 정부 탓이라고 돌리고 이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몇 개월 지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또 그때도 전 정부 탓하실 겁니까? 본인이 도어 스태핑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 정부 탓하지 말라고 이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정부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직접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한테 절대로 지지를 얻을 수 없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의 해명을 보면요. 일단 뭐 수백 발을 쐈는데 맞추지 못했고 격추가 안 됐고 또 사실 대민 피해가 발생할까 봐 격추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런 좀 변명 어린 변명도 했거든요. 이종훈 평론가님. 한 2m 남짓 드론인데 뭐 큰 비행기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격추한다고 대민 피해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약간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한 발 쐈는데 그게 적중하면 다행인데 이제 그게 빗나갔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멀리 가서 어딘가에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사일을 쏘든 뭐 사격을 하든 간에. 그랬을 때 거기에 뭐 아파트가 있다든지 민가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공격 각도 뭐 우리 뭐 영화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격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전투기까지 떴으면 그냥 기관총을 쏘면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중률이 높은 이제 소형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 방에 떨어뜨리면 되는 거거나 아니면 뭐 그 상단에서 하단으로
바닥을 향해서 네. 강 근처라든가 또는 논 근처에서 네. 그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전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전술 연구가 일단 안 돼 있어요. 그냥 허둥지둥이었다. 그래서. 드론에 예. 대한 그 자체 우리가 드론 드론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격할 건지 이거는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름 최근에. 예. 그런데 적이 그런 드론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예.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이번에 지금 여실히 좀 확인이 된 그런 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잘한 것도 있죠. 네. 어찌됐건 이 드론봇 전투단 만들어진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만든 길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드론봇 전투단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좀 많이 좀 키웠어야 되는데 얼마 존재감이 없으면 네, 대통령이 이게 모르겠습니까? 별로 이제 키우지 못했다. 네. 이런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드론 부대 창설 이 얘기는 뭐 본인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된 부분도 하나 있겠지만 예. 뭐 어찌됐건 지금 있는 전투단을 좀 더 확대 개편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일단 읽히긴 해요. 예. 그런데 확실히 확대 개편해야 되는 건 맞고 네네. 공수가 가능한 예. 그리고 이 드론을 그야말로 요격할 수 있는 드론 개발까지도 앞으로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무인기 침범에 대해서 민주당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뭐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 열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할 말이 없으십니까? 예, 뭐 예. 그 해명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거고 하여튼 어찌됐건 이번에 좀 허를 찔린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네. 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도 지금 비난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날 네. 당일날 뭐 대통령 일정 그 차담회한 거 뭐 이런 거는 나오는데 예, 과연 예. 뭐 보고받고 제대로 대응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대응이 네. 됐는지도 좀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확인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예. 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논란도 앞으로는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논란 이전에 그러니까 이 드론 관련한 그 북측의 공격 같은 거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예. 거를 일단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에서 드론을 그렇게 활용하는데 북한이 그 활용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하여튼 뭐 다들 모두 전반적으로 준비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80년대 미극이 몰고 이웅평 씨가 넘어왔었죠. 그때 뭐 사이렌 울리고 데뷔태세 공습경보 난리 났었습니다. 이것도 무인기였기에 망정. 이제 북한에 어쨌든 비행기가 넘어와서 휘젓고 나갔는데 이게 NSC감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열어야죠. 네. 저런 해명은 안 하는만 못해요. 예. 대통령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미사일 한 발만 쏴도 NSC 열었습니다. 네. 그렇게 NSC가 무슨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무슨 그 전쟁 중에 토론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세미나가 아니잖아요. NSC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예요.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군 관련된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포함해서 안보 관련된 최내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토론이 아니라고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뭐 아무리 무인기라 하더라도 무인기 5대가 들어와서 7시간을 우리나라 상공을 휘젓고 다녔어요. 예. 그걸 제대로 방어도 못했으면서 그거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네. 그리고 통합지휘 체계를 만드는 게 NSC의 역할 아닙니까? 거기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군수뇌부가 모여서 예. 통합적으로 방공망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지를 논의하는 곳인데 예. 그 회의를 열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예. 그럼 이거는 대체 어떤 일이 있을 때 NSC를 여는 겁니까? 네. 전쟁 발발할 때 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당연히 NSC 열어야 되고요. 예. 이렇게 중요한 사안, 특히 우리나라 상공에 북한에 아무리 무인기라 하더라도 5대가 들어왔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보다도 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NSC 열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또 만찬하시고 이런 부분은 또 공개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다. 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 제가 교수님, 좀 네. 조금만 그 말씀을 보태면요. 그러니까 NSC 회의가 대통령이 주재하기도 하지만 안보실장이 주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제일 처음에 우리 이 영토에서 북한의 그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도 그 이틀 전인가 북한이 제 기억으로는 북한이
포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안보 회의를 열었어요. 네. 그런데 드론이 발견되고 나서 무인기 발견되고 나서 이틀 만에 다시 또 열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처음 이제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근데 그때 그 주제를 대통령이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의 강도에 따라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가 있고 예. 아닌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열어야 되는 건 맞는 것이 어찌됐건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열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은 장교 출신이셔서 더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최진봉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